늦은 나이에 결혼 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산 지 1년이 되었고요. 연애 기간이 짧아 서로에 대해 알아갈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게 문제였을까요? 결혼 후 남편의 거짓말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본사 직원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대기업 본사 건물의 파견 계약직이었고요. 명문대 졸업을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명문대 지방 캠퍼스 출신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연봉이 7천 이상이라고 했지만 4천도 되지 않는 월급이었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솔직히 다 말했는데 제가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저는 또 남편의 어떤 거짓말이 드러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매일 속고 있다는 기분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남편의 거짓말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직업과 학력,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결혼정보업체 역시 사기 같은데요. 남편과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네, 남편의 학력, 직업, 경제 능력에 대해서 아내는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남편은 솔직히 말했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입장이 다를 때 이혼 소송에서는 어떻게 입증을 하게 됩니까, 김상현 변호사님? 네. 실제로 이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 경력을 속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최근에는 결혼정보 업체가 이제 회원 가입 시에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회원에 제출하는 이제 소득증빙 자료 등을 받아서 회원 가입을 승인한다고 이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결혼정보 업체에서 위와 같은 신원 서류를 이제 관리하는 경우라면 정보업체 측이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그 경력 및 일단 학력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만 사연의 경우에 남편이 그 경력이나 학력을 그러면 속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사연자가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이제 제공받은 정보에 관한 자료, 그리고 남편과의 대화나 문자, 그리고 남편이나 그 친인척의 진술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그 자료가 얼마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기망의 입증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상당 부분이 좀 달라 보여요. 네. 대기업 본사 직원과 본사 건물의 파견 계약직과 네. 지금 명문대 졸업과 지방 캠퍼스 졸업, 연봉 7천과 4천은 좀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속였다는 가정하에 네. 이 정도의 거짓말이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의 남편의 경우에 수입 경력 학력을 이제 지나치게 가장 및 포장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법원 판례를 보면 학력, 경력, 그리고 건강, 가족상, 집안 내력, 경제력 등이 이제 혼인 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이제 보면서 그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이 그 거짓말로 인해 착오에 빠져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혼을 넘어서 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서 혼인의 취소까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자신의 직업 수입 등을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다소 가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의 경우는 민법 제823조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는 때는 그 취소를 구하지 못한다고 명시를 해서 혼인 취소는 그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기망이 있더라도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살펴보면 사연자의 남편의 경우에 학력, 경력, 수입을 속인 것이 다소의 포장에 불과한 것인지 동일성을 해칠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이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랜 기간 연애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한 경우와 달리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조건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그 남편이 경력, 학력, 수입 등을 속인 것을 이제 명백히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혼인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그 민법 제846조가 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은 지금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연애 기간도 짧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혼인 취소 내지는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기간 때문에 문제가 되면 뭐 혼인 취소까지는 아니라도 이혼 정도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연자의 남편이 학력, 경력, 수입을 속임으로써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해서 네. 남편을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유사한 사례를 한번 살펴봐 드리면 네. 이제 남성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하면서 자신이 미국 유명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대학 관련 기관에서 단기 과정을 마친 것에 불과하고 그 결혼정보회사 주선으로 만난 여성에게 뭐 재산이 한 40억 정도 있고 아버지가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고 한 차례 결혼에 실패한 적은 있지만 6개월 만에 헤어졌을 뿐이라고 했는데 네. 그 남성이 실제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기는 했지만 자산이 그리 많지 않았고 그 대기업 사장이라던 아버지는 임원을 지냈을 뿐이었고 그리고 종전 결혼 기간도 서류상 5년이 넘은 경우에 대해서 여성의 혼인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을 속였거나 그 거짓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혼인은 외부적 조건이 아닌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인격적으로 이제 결합하는 것이고 혼인을 희망해서 사실을 다소 가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기소개가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남성이 다소 가장한 것이라는 이유로 혼인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다만 부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남성에게 혼인 관계를 망가뜨린 그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럴 경우에 결혼 정보 업체는 어떻습니까? 결혼 정보 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그 결혼 정보 업체가 어떤 식으로 뭐 안내를 했는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결혼 정보 업체에서 신원을 검증해서 상대를 소개한다는 등의 식의 홍보를 하거나 그리고 회원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도 네.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결혼 정보 업체를 상대로도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정보 업체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비용을 내거나 뭐 네. 이런 것을 지불하는 것은 네. 그에 대해서 신뢰를 주면서 이런 검증에 대해서 결혼 정보 업체가 뭔가 이런 의무를 다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혼 정보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에 대해서 판례가 있나요? 네,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재산검증 및 신원검증을 한다고 광고를 한 후에 네. 이제 여성 회원에게 재산 2, 30억 원의 남성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이제 재산검증을 했다고까지 했는데 결혼 후 신원과 관련해서는 이혼 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가가 있고 그리고 음주운전 실형 전가도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결혼회사에 가입할 당시에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는데 연봉과 재산 상태를 이제 속이고 결혼한 사안에서 네. 이제 법원은 그 여성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 정보의 회사에 대해서도 이제 전가조회나 이혼 여부는 남성이 제출하는 자료와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검증이 어렵지만 다만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증빙이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서조차 이제 최소한의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은 이제 결혼 회사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해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런 부분을 좀 인정을 해야 어쨌든 결혼 정보 업체를 믿고 이에 대해서 결혼을 추진한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김사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올리비아 올슨입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